강남의 성형왕이라고 불리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성공하고 주식으로 1억을 1,100억으로 만들고 4천억짜리 코인 거래소 인수까지 나섰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서 내는 세금은 0원입니다. 그럼 이게 탈세냐?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일찌감치 싱가포르로 옮겨서 아예 싱가포르 시민이 된 상태였거든요. 내 소득은 한국에 신고할 대상이 아니다. 이게 본인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생각은 달랐습니다. 1년에 40번 넘게 한국에 들어오고 서초동 아파트에 가족이 있는데 이걸 외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320억 원을 부과를 했고 두 쪽은 법정에서 정면으로 붙습니다. 이 싸움의 결말은 아마 여러분 예상과 다를 겁니다. 부동산 채널이 왜 이분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 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건물이 신사역 1, 2번 출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450억에서 310억까지 떨어져야 팔린 건물. 오늘은 이 건물에 얽힌 기막힌 스토리와 등기부에 찍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실만한 분에 대해서도 말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라이브 이지선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 이 건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건물을 만든 사람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로 김병건 회장인데요. 1995년 성형외과를 개원해서 2007년 당시 업계 1, 2위를 다투던 동양성형외과와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신사역 사거리에 15층 사옥을 올려서 서울에 흩어져 있던 지점을 전부 이 건물 하나로 모아요. 성형외과 하나가 15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 당시로서는 아시아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환자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오던 말 그대로 성형 한류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병원으로만 유명했던 게 아닙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의 신이라고 불렸어요. 2007년에 휴젤이라는 바이오 기업 주식을 약 1억 원치 사들였는데 이게 2020년에 1,1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의사라는 수식어가 붙게 돼요.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이 성공이 해외로 뻗어나갑니다. 싱가포르의 BK 메디컬 그룹을 세우고 2008년에 싱가포르 영주권을 받아요. 그리고 2015년에는 국내 병원을 지분을 정리하고 2018년 8월에 아예 싱가포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싱가포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해 인생에서 가장 큰 베팅을 합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였던 빗썸을 약 4천억 원 규모의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만 1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1,120억 원을 지급해요. 성형외과 의사가 코인 거래소를 산다니까 시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이 인수 결국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2019년에 무산이 됩니다. 계약금은 못 끼고 관련 분쟁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여기서 국세청이 등장합니다. 김 회장이 주식이나 코인을 처분해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한국의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146억 원에 양도소득세 174억 원, 합쳐서 총 320억 원을 부과합니다. 국세청이 들여다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 회장 부부는 2006년에 서초구 아파트를 공동 명의를 사서 오랫동안 국내 주소지를 썼고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이 아파트에서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지낸 정황이 확인됐어요.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매주 한 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당일치기로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체류 일수만 세어보면 짧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국세청의 입장인 거죠. 여기에 2019년 말 기준으로 국내의 주식과 부동산 등 약 1,8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싱가포르에 있어도 돈과 가족과 집은 한국에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국세청의 판단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국세청이 이렇게 찍었다면 빠져나가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김 회장이 이깁니다. 법원도 김 회장의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이기도 하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양쪽 다 거주자일 때든 두 나라가 맺은 조세 조약으로 한 곳을 정하게 되는데 법원은 김 회장이 싱가포르에 여러 법인을 세워서 병원과 투자 사업을 활발하게 했고 과세 기간 동안 한국에서 새로 산 부동산은 3억 원짜리 하나뿐이라는 점을 들어서 조세 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끝난 사건은 아닙니다. 세무사가 곧바로 항소를 해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자, 그럼 이 분쟁이 건물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 세금 분쟁 흔적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세금 분쟁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납세 담보 목적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처음에는 약 400억 수준이었다가 최근에는 약 260억 원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건물의 정체성이었던 BK 성형외과가 2024년 8월에 진료를 중단합니다. 코로나 이후 외국인 환자가 끊기고 주변 경쟁이 심해지면서 버티지 못했던 건데 이후에는 관할 보건소 기준으로 폐업 처리가 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15층 건물의 간판이자 핵심 임차인이 사라진 겁니다. 이 건물이 시장에 나온 게 2024년경이었어요. 처음에는 희망가 450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토지 평당가 가격이 워낙 높았던 데다가 임대 수익이 그 가격을 받쳐주지 못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얹혀 있습니다. 핵심 임차인이 나간 대형 의료시설, 진행 중인 세금 소송, 등기부에 붙어있는 국가근저당. 사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전부 물음표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450억에서 370억 원으로 370억 원에서 2026년 3월 19일에 310억 원으로 실거래가 신고됩니다. 평당으로 치면 약 4억 5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450억 원이 310억이나 됐다고 해서 이 건물의 가치가 31% 떨어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건물 위치를 보면 주소는 논현동 1-2인데요. 신사역 1번 출구에서 30초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인데다 신사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이 같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신분당선 또한 굉장히 가치가 높은 노선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정말 안 팔아서 못 산다 라고 할 정도로 위치가 좋은 건물입니다. 또 일반 상업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건물의 대지가 67평 정도인데 용적률이 무려 799%입니다. 이 작은 땅 위에 연면적 약 673평, 지하 3층에 지상 15층을 올린 거예요. 땅은 작지만 건물을 10배로 뽑아낸 효율적인 구조라서 건물 자체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사역이라는 입지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 건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값이었던 겁니다. 그럼 매수 입장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수익을 볼까요? 예상 임대료가 월 7천에서 8천만 원 이상 수준이고 여기에 이 건물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건물에 붙어있는 가로 8m, 세로 20m짜리 대형 LED 전광판이에요. 신사역 사거리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루 100회씩 노출되는 광고판인데 이것만 월 1,0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다 합치면 월 9천에서 1억 정도 안팎. 310억 원 기준으로 연 3% 이상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수익률 숫자만 보면 특별한 건 없죠. 그러면 이 동네의 성격을 봐야 돼요. 이곳은 강남 메디컬 상권의 한복판입니다. 성형외과라는 업종은 대로변 가시성과 접근성이 곧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의료 임차 수요가 꾸준해서 공실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리입니다. 500억 아래 예산으로 강남 대로변 랜드마크급 건물을 잡는다고 하면 이 거래를 단순히 수익률 3%짜리로만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처음에 예고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샀느냐?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최종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실거래 신고가 된 2026년 3월 19일 바로 그날 이 건물에 12억 원짜리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그 명의가 바로 아정당 김민기 대표와 아정당 홀딩스 김성환 대표예요. 저희 채널에서 청담동 디아드 건물 매입을 다루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회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입 행보로 계속 주목받고 있는 곳이죠. 물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만으로 김민기 대표가 이 건물을 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건물주와의 단순 대여 관계일 수도 있고 매입 과정에서 자금 거래일 수도 있어요. 다만 실거래 신고와 근저당 설정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업계에서는 김민기 대표 또는 관련 법인이 이 거래에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사역 대로변 이 건물은 개인의 분쟁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450억에서 310억, 이 140억의 차이는 불확실성이 만든 할인폭이었고 그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로 한 누군가에게는 강남 대로변 초역세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물은 대부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등장하진 않습니다. 부동산 상황과 별개로 그 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나오는 건물이 대부분이에요. 이 건물도 그런 상황이었고 이걸 주운 분은 정말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의 새 주인이 정말 그분인지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된 대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 소식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까지 빌딩 라이브 이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